해주실 텐데요. 조금 아까 제가 말했듯이 2, 3일만 모여도 거의 누군가에게는 그런 방관자, 주변인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것 같으면요. 즉각적으로 정신을 끼워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얀색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여기 하늘색 티 입고 안경 쓰신 분 전기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신고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요. 119 신고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어떤 옷의 특징을 딱 살리면서 아이 컨택하고 웃으면서 정중하게 신고를 부탁했으면 선생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알아서 119 신고를 하시겠죠? 예. 자, 선생님, 제가 뭐 가져오라고 그랬죠? 예,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 전기 충격기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 없으세요? 분명히 저는 본 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일이 아니 될 거냐면서 그것을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벌써 이 건물 안에도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이 시간 끝나면 조금 있다가 밖에 바람 쐬러 나가시겠죠. 나가시기 바로 전에 왼쪽에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빨간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그게 전기 충격기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혼자 오늘 배울 이거보다는 살릴 수 있는 한이 최대 5, 6배, 많게는 10배까지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거주하는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려면 만약이라는 경우가 찾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이런 게 주위에요. 전기 충격기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많이 있고요. 요새 많이 놀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도 있고요. 놀이공원, 그 다음에 산도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산에 있구나. 중간중간 정상에도 이 전기 충격기가 있고요. 관공서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대기업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500세대 이상은 거의 다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충기, 전기 충격기, 제세동기, 뭐 AD기 이런 게 써 있으면요. 이게 너 AD기구나. 너 여기 있구나. 미리 알아두시면 만약이라는 경우에 오셨을 경우는 즉각 가져다가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얘는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뭐 응급한 환자 도착하면은 의사들이 네모난 전기다리판 같은 걸 가지고 딱 환자가 눕히면은 오른쪽 왼쪽에 놓고서 막 푸시 차지하면 환자가 붕 떠다가 가라앉는 그런 거 보셨죠?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쓰는 것은 의사가 수동으로 최대 360주까지 점점 압을 높여가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건데요. 얘는 자동이에요. 얘가 의사예요. 그래서 안에 120줄에서 200주까지 내장이 돼 있어서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시킵니다. 딱 한 가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전기 충격기가 그냥 진열이 돼 있는지 환자 옆에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AD기를 딱 가져오면은 일단은 1번, 거기 보면 1, 2, 3이 써 있어요. 1번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그게 전원 버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전원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일사천리로 명령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시키냐면요.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패드를 부착해야 되는데 패드 부착은 있지만 않아도 이건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왼손은요. 오른쪽 쇄골뼈 밑에다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은 왼쪽 젖가슴 및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효과 없습니다. 오른쪽 쇄골뼈, 왼쪽 젖가슴 및 겨드랑이. 그래서 이게 패드 크기예요. 이게 전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커넥터를 꽂으라고 그래요. 그럼 전기 커넥터를 딱 꽂고 나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명령합니다. 분석 중이다. 접촉 금지. 그러면은 누르고 있던 사람이나 가져온 사람이나 환자 옆에서 떨어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계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심전도를 분석을 합니다. 심전도를 분석했을 때 전기 충격을 줘야 될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경고 메시지가 옵니다. 제세동해야 됩니다. 환자 옆에서 떨어져 주세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 옆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부터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데 같이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제세동해야 된다고 세 번째 주황색 버튼이 있어요. 그게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은 그 샥벤치를 여러분들한테 누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샥벤치를 딱 누르고 나면 환자가 붕 떴다가 가라앉아요. 그럼 얘가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CPR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다시 압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계는 2분에 한 번씩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분 동안은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한 번 또 주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는 최대 많게는 5, 6배, 많게는 더 많게는 10배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누르는 것은 나 진짜 힘이 없어. 또 119 구급대가 너무 안 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압이 또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장에 제대로 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전기 충격기는 오른쪽과 왼쪽에 심방과 심지를 건드려서 심장을 다시 부르르 떠는 이런 세동이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 전기 충격기가 살리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딱 주의할 점이요. 이 패드 부착구체에는 어떤 이물질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기 다 제거해야 되고요. 땀도 다 제거해야 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없는데 서양 사람들 많이 있는 게 뭐가 있죠? 시커먼 거. 털 있잖아요. 털을 위에다 붙이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털은 어떻게 돼? 다 제모를 하고서 원래 상태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패드가 있어서 딱 붙인 다음에 딱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원패드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패드 부착입체는 어떤 이물질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들 나이에서는 큰 아이들보다는 영유 아이들이 많죠. 근데 영유 아이들이 2011년도 이전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24개월 미만이거나 8kg 이하이는 이런 전기 충격기를 쓸 수가 없었는데 계속 임상시험 결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져다 쓰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주위에 소아용 전용 AED기가 별로 없고요. 다 성인용들만 아직까지는 설치가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 아이가 쓰러졌는데 이거를 가져다 쓰면 더 효과적인데 당연히 갖다 쓰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패드 크기가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은 조그맣기 때문에 원래 소아용 전용 패드는 요만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붙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성인은 패드가 이만해요. 이렇게 붙이면 효과 있을까 없을까? 서로 겹쳐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쓸 때 패드 부착 위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쇄골뼈 밑에다 붙이라는 거 있죠. 이것을 아이의 앞가슴에 딱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옆구리에다 붙이라는 것은 아이의 등짝에, 그래서 앞가슴과 뒷등짝에 이렇게 붙이고서 사용하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런 것을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내 몸에는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요. 신고 부탁하고 AED기 가져달라고 했으면 오기 전까지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3고를 할 겁니다. 누르고 열고 불고입니다. CAB 원고 체스 컴프레션 눌러야 되는데요. 아무데나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가는 2차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찾아야 돼요. 해봐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심장을 찾을 때는 여기 이게 뭐죠? 젖꼭지예요. 젖꼭지와 젖꼭지의 손상을 짝이었을 때 만나는 점 바로 여기 정중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장은 약간 왼쪽으로 치워져 있는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젖꼭지와 젖꼭지 심장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 여기에다가 이제 손으로 누를 건데요. 손바닥 전체를 누르다 보면 힘에 의해서 다른 2차적인 늑골이나 연골 이런 2차적인 어떤 손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 전체를 누르는 게 아니라요. 손바닥 중에서도 이게 도톰한 부분, 일명 손꿈치예요. 여기를 가지고 누를 겁니다. 그래서 젖꼭지와 젖꼭지가 만나는 정중앙인 여기에 손꿈치를 놓고 정확하게 놓으면 이 중지가 젖꼭지 라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젖꼭지와 젖꼭지가 만나는 정중앙에 손꿈치를 놓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을 깍지를 껴서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에 손꿈치만 닿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줄 때 이러다 보면은 제대로 안 눌러져요. 손목의 힘이 아니라 체중을 이용해서 누르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엉덩이를 완전히 세워서 허벅지가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팔도 일자. 자, 이 상태에서 눌러줄 때 아까 깊이가 몇 cm라고 그랬죠? 5 내지 6cm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제가 누르는 건요. 그냥 매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기서만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죠. 정확한 깊이가 5 내지 6cm.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선생님들이 나와서 조금 이따 실수를 할 건데요. 그냥 대충 눌렀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5 내지 6cm일 때는 여기에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깊이로 눌러야지만이 피를 꽉꽉 째서 온몸으로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또한 깊이는 5 내지 6cm예요. 속도도 있다는 거죠. 너무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러고 그러면 제대로 된 압박 깊이도 안 나고요. 한번 딱 짜졌는데 순환해서 돌아올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도 그냥 누르면 빈 심장만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는요. 한번 나갔다가 순환해서 다시 들어오고 수축과 이완이 될 수 있도록 분당 100회에서 120회 1초에 2번꼴로 해서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눌렀더니요.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된 것 같아요. 30번을 그러면은 이제 튜고 기도를 열어서 숨기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열어줄 때는요. 한 손은 이마, 이쪽에 90%의 힘을 주고요. 나머지 한 손은 검좌중준에서 이 하골, 딱딱한 부분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도를 막게 되는 겁니다. 이 딱딱한 부분만 해갖고서 90도로 열어주는 겁니다. 턱이랑 지랑 바둑이 완전히 직각이 되도록 90도로 열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는 완전히 천장을 받아볼 정도로 이렇게 90도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고 기도를 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쓰리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요.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마 잡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 기도를 완전히 열어준 상태에서 이마 잡으면서 엄지가면서 코를 완전히 막아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만든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고요. 완전히 콧구멍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은 환자 입과 여러분들이 뽀뽀가 아니에요. 환자 입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완전히 밀착 다 완전히 삼켜버려야 돼요. 입 언제를 완전히 다 삼켜서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완전히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산소를 얘한테 인공을 통해서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1초가 한 번에 하가 아니라 서서히 하 하면서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다시 한번 코하고 입을 떠줍니다. 그 이후로 한번 내가 불어넣어준 산소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코하고 입을 한번 떠주고요. 다시 한번. 자, 이것을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하게 되면요. 의식 확인했어요. 119 신고했죠. 곧바로 찾아서 하나, 둘, 29, 30. 하나, 둘, 29, 30. 인공호흡 2번.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119 구급대 아까 신고를 했죠?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아니면은 이 환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눌렀더니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니면은 한 번만 더 했다가는 내가 도리어 심장발적으로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한 10초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 때까지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그럼 서로 교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까지는 계속 이걸 쉬지 않고 누르고 열고 불고 생명을 살리는 쓰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10분씩 나올 겁니다. 1번부터 10번.